안녕하세요. 닥터 카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의사로서 가장 충격받았던 현상 중 하나는 바로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거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마치 신성한 의식처럼 알록달록한 알약들을 삼키며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의 추천, 인터넷 광고, 심지어 가족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온 수많은 건강보조 식품들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맹신했던 그 알약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심혈관에 시한폭탄을 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건강을 스스로의 손으로 파괴하고 있는 셈이라면요? 저는 미국과 유럽에서 수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잘못된 건강정보와 오남용되는 보조제들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한국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광풍의 이면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낱낱이 폭로하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20분간의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왔다고 믿었던 그 알약의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건강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속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긴급 경고입니다. 1. 환상의 슈퍼 항산화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의 백인. 수많은 사람들이 항산화제라는 단어에 열광합니다. 마치 늙지 않는 샘물, 만병통치약처럼 맹신하죠. 그 중에서도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특히 슈퍼 항산화제라는 타이틀로 한국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노화 방지, 암 예방 등 화려한 광고 문구는 우리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달콤한 약속을 속삭입니다. 문제 제기부터 해보죠. 물론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음식 속의 자연스러운 형태로 존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공장형 알약으로 농축시켜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순간 그들은 아군이 아닌 적군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물을 한꺼번에 쏟아부어 도시 전체를 잠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의학에서도 진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진료했던 60대 환자 스미스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미스 씨는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피웠지만 건강 염려증이 있어 매일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맹신하며 복용했습니다. 폐를 보호하고 암을 예방한다는 광고 문구에 완전히 현혹된 것이죠. 하지만 5년 후 그는 극심한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3기 진단. 물론 흡연이 주원인이었겠지만 대규모 연구들은 베타카로틴이 흡연자에게 폐암 위험을 오히려 18% 이상 높인다는 잔혹한 진실을 이미 폭로했습니다. 그는 폐를 지키려다 오히려 암의 성장에 불을 지핀 셈입니다. 그럼 비타민 E는 어떨까요? 소량의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슈퍼 강화라는 이름의 고용량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혈액 응고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을 과도하게 묽게 만들어 뇌출혈 위험을 무시무시하게 증가시키는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것이죠. 2005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은 대규모 메타 분석을 통해 고용량 비타민 E가 사망률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비타민인데 조금 더 먹는다고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소는 약과 같습니다. 정확한 용량과 필요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특히 유럽과 북미의 주요 보건 당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고용량 항산화제 보충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고 특정 질병 예방 효과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여전히 젊음의 샘물, 자연의 방패 같은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항산화 효과를 원한다면 차가운 알약이 아닌 자연의 식탁으로 돌아가십시오. 신선한 녹색 채소, 다채로운 과일, 견과류, 통곡물에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수천 가지의 생리활성 물질이 조화롭게 작용하며 몸을 보호합니다. 이들은 부작용 없이 몸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진짜 슈퍼 히어로입니다. 2. 뼈를 위한 선택? 심장을 쏘는 칼슘 보충제의 총알. 칼슘은 뼈 건강의 대명사입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들 사이에서는 골다공증을 막기 위한 필수품처럼 여겨지며 약국과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보조제 중 하나입니다. 뼈를 강철처럼 만든다, 골절을 막아준다는 광고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활한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칼슘 보충제를 맹신하며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에 돌멩이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를 심장을 쏘는 칼슘 보충제의 총알이라고 감히 경고합니다. 제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했던 70대 남성 김영호 가명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뼈가 약해진다는 불안감에 3년 전부터 매일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꼬박꼬박 복용했습니다. 뼈가 튼튼해질 것이라 굳게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한 협심증이었습니다. 혈관 조영술을 해보니 그의 관상동맥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칼슘 찌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뼈를 지키려다 오히려 심장의 돌덩이를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2010년 영국 의학저널 BMJ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위약군에 비해 최대 30% 증가했습니다. 과도한 칼슘이 혈액 내에 쌓여 혈관벽에 침착되고 이는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뼈는 여전히 약한데 혈관은 돌처럼 굳어버리는 끔찍한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도 뼈가 약한데 칼슘을 안 먹을 수는 없지 않나요? 라는 반론은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자연식품에서 얻는 칼슘과 알약 형태의 칼슘을 완전히 다르게 처리합니다. 음식 속 칼슘은 천천히 흡수되어 몸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반면 보충제는 마치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몸으로 쏟아져 들어와 몸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혈관에 침착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진정한 뼈 건강은 단순한 칼슘 섭취가 아닌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자연식품을 통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고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하중 운동은 뼈 밀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칼슘 알약 살 돈으로 운동화를 사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3. 기억력의 환상뇌를 해치는 독약, 은행잎 추출물의 거짓말.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뇌연류 촉진 은행잎 추출물, 일명 진코 빌로바는 한국의 중장년층에게 마치 뇌 건강의 황금 열쇠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저하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에게 공포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닥터 카일 이걸 먹으면 치매 안 걸린다던데요? 라며 제게 확신에 찬 얼굴로 묻곤 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이 불편한 진실을 반드시 폭로해야 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효능은 지나치게 과장되었고 그 잠재적 위험성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약은 뇌를 지키는 보약이 아니라 오히려 뇌를 해치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부터 해보죠. 초기 연구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이 뇌연류를 개선하고 기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규모, 단기 연구였을 뿐입니다. 이후 진행된 대규모, 장기간 임상시험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08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앤 EJM에 발표된 GEM 연구는 3,0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진행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 발병률이나 인지, 기능 저하에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효과 없음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성에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 응고를 강하게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액을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진료했던 70대 남성 리처드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처드 씨는 뇌 건강을 위해 매일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볍게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작은 상처였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심각한 뇌출혈로 이어져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딸은 제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해지려고 보약을 드셨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이것은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지의 비극입니다. 치매와 기억력 저하는 어떤 단일 알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사용하고 자극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독서, 새로운 언어 학습, 퍼즐풀이와 같은 지적 활동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유지가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4. 근육의 환상 당신의 신장을 파괴하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은 생존에 필수적이며 특히 노년층에게는 근육량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근육 유지, 노년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마시면 젊은 시절의 근육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듯합니다. 저는 이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를 신장을 짓누르는 망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 과도하게 단백질을 쏟아붓는 행위는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문제 제기부터 해보죠. 단백질 섭취는 중요하지만 많으면 좋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암모니아 같은 질소 노폐물을 생성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 제인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인 씨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여 매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활력을 느끼는 듯 했지만 몇 달 후 극심한 피로감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투석 직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근육을 키우려다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신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노년층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나요? 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산업용 고용량 파우더를 들이붓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2018년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누트리션에 실린 연구는 노년층의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보충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또는 이미 경미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한 많은 단백질 파우더 제품에는 단백질 외에도 인공 감미료, 화학 첨가물, 심지어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해외에서 유명 단백질 파우더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어 큰 파장이 일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육을 얻으려다 독성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근육 건강은 자연식품에서 얻는 양질의 단백질과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신선한 달걀, 생선, 두부, 콩류, 살코기 등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섭취해온 음식이야말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 파우더 통조림 대신 부엌에서 직접 조리한 건강한 음식을 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근육과 신장을 동시에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5. 만능의 함정 몸속에서 폭발을 기다리는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 패키지. 오늘날 시장에는
종합 건강 세트, 완벽한 영양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가지, 심지어 수백 가지 영양소가 한 봉지 안에 담겨 팔려나가는 종합 비타민 패키지가 넘쳐납니다. 매일 한 봉지로 모든 영양소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라는 광고. 문구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만능의 편리함이야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파괴하는 가장 끔찍한 함정이라고 단호히 경고합니다. 이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 패키지는 몸속에서 폭발을 기다리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문제 제기부터 해보죠. 우리 몸은 저마다 고유한 영양소 요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맞춤 정장처럼 각자의 생활 습관, 나이, 기저질환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가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좋은 종합 비타민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맞는 하나의 옷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함이나 심지어 건강을 해치는 재앙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진료했던 60대 여성 마리아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씨는 완벽한 영양을 위해 매일 20알이 넘는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극심한 피로감과 피부 발진, 신경통을 호소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녀는 초고용량 비타민 A와 비타민 B6 과다 섭취로 인한 독성 반응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몸에 좋다고 믿었던 알약들이 오히려 자신의 몸을 독성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종종 불필요한 성분의 중복, 과다 용량, 심지어 서로 상호작용하여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철분이 충분한 사람이 철분까지 포함된 종합 비타민을 장기 복용하면 간에 철분이 축적되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미네랄의 과다 섭취는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라는 반론은 일리가 없습니다.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양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간과 신장은 과도하게 해독 작용을 하느라 지치고 위장은 화학 폭풍을 견뎌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몸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유수의 의학기관들은 특별한 결핍이 없는 한 건강한 성인에게 종합 비타민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2013년 미국의 내과 학술지인 애널즈 어브 인터널 메더선에서는 종합 비타민 보충제는 만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지 않으며 불필요하다는 강력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건강관리는 개인화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 의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될 때에만, 그리고 반드시 전문의의 철저한 감독하에 필요한 성분을 정확히 보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균형 잡힌 자연식단을 통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능의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만연한 5가지 달콤한 독약, 즉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 패키지의 위험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들은 쓸모없을 뿐더러 오히려 여러분의 간과 신장, 심혈관, 그리고 뇌를 파괴할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들입니다. 외국인 의사로서 제가 한국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최종 조언은 이것입니다. 진짜 건강은 반짝이는 알약이나 비싼 보조제 상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여러분의 밥상 위에 놓인 자연스러운 음식, 매일 아침 익숙한 길을 걷는 발걸음, 햇빛 아래에서 합성되는 놀라운 비타민 D,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터져나오는 웃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제약회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최고의 장수약이며 제가 평생 환자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강조해온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대 기업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건강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고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드라이브. 카일의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몰랐던 건강의 진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알약 한 통보다 훨씬 소중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거짓 광고 속에서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